이곳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 송이 이제 곧 끝나가니까는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고구려 역사에 자꾸 중국사가 등장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고구려의 주요 무대가 만주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주 지역은 요동 지역도 포함되고요. 이 요동 지역은 계속해서 중국의 역사와 부딪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고구려는 중국의 상황에 따라 세력을 키웠다가 세력이 줄어들었다가 했습니다. 지금부터 볼 중국의 상황도 고구려 역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세기 중국의 상황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방금까지 고구려와 전쟁했던 위나라가 위초고 삼국시대 중 총나라를 정복합니다. 총나라가 멸망하게 되고요. 이후 오나라까지 잡아서 통일을 하나 했으나 중국 위 내부에서 사마라는 성을 가진 가문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에 따라 위가 멸망하고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황제에 즉위하면서 국호를 진이라고 바꿉니다. 사마씨가 황제가 된 나라 진이 나타나게 됐다. 이 진은 남아있던 오나라를 정복해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일을 이룬 지 얼마 안 되어서 북쪽에서 5개의 민족, 오호라고 불리는 5개의 민족이 진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세력들이 몰려온 탓에 진은 버티지 못하고 황급히 동남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역사가들은 이 서쪽에 있던 진, 그리고 동남쪽으로 이동한 진을 구분하기 위해서 서쪽에 있던 진을 서진이라고 불렀고요. 동쪽에 있던 진을 동진이라고 부르면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즉, 화북 지역의 수도를 삼고 있던 진이 오호 5개의 민족에 밀려서 동남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진 나라를 세운 이 동진을 구분하였다. 어쨌든 서진은 없어지고요. 이 지역, 화북 지역의 5개의 민족이 각자 나라를 지었던 상황을 바로 5호 16국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화북 지역에 5개 민족이 들어온 것만 해도 많은데 16개의 나라가 건국되면서 자기들끼리 화북 지역을 가지겠다고 막 싸우던 시기야. 어떤 상황일까요? 네, 매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혼란한 상황이 있다 보니 당연히 주변 나라에 기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15대 미천왕은 이러한 중국의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서 영토 확장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한 사군 중에 낙랑군을 공격하여 정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 요동 지역으로 군대를 이끌고 진출해서 그 영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5호 16국 중 전현이라는 요서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로 그 전현과 국경선이 맞닿게 됩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고구려를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전현과 고구려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전현은요, 고구려를 공격해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번 고구려 수도가 함락되게 되고요. 고국 원왕은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전현은 고국 원왕의 아버지의 시신,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아내, 많은 숫자의 백성을 빼앗기게 되고요. 이것을 되찾기 위해 고국 원왕은 전현에게 신하임을 맹세하게 됩니다. 전현에게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는 전현의 신하입니다 맹세하면서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
5호 16국의 다른 나라였던 전진이 전연을 공격하면서 전연이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 고국 원왕 입장에서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바로 전진과 우호 관계, 친한 관계, 친선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북쪽 국경선, 중국과 맞닿고 있는 북쪽 국경선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북쪽을 안전하게 만들었으니 고구려는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국 원왕은 명예 회복을 위해 한반도 남쪽으로 진출을 시도했고요. 그에 따라 고구려와 백제가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고국 원왕, 한반도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를 본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고국 원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백제의 근초고왕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국 원왕은 화살에 맞고 전사하게 됩니다. 사망하게 돼요. 왕을 잃은 고구려군은 어쩔 수 없이 후퇴하게 되고요. 급하게 비어있는 왕의 자리를 고국 원왕의 아들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바로 17대 소수림 왕입니다. 아버지가 전쟁에서 사망하고 급하게 왕의 자리에 오른 소수림 왕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은 우리 고구려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니 체제를 정비해야겠다. 대대적인 개혁을 시행합니다. 그 첫 번째로 불교를 수용하고요. 두 번째로 율령을 반포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태학, 학교를 설립해서 유능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소수림 왕은 중앙 집권 체제의 강화를 성공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소수림 왕의 노력으로 고구려는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요. 이것을 토대로 광개토 대왕이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광개토라는 뜻은요, 영토를 크게 가진 왕이라는 뜻입니다. 색깔별로 선생님이 뜻을 표시해 놨고요. 왕의 이름 뜻대로 영토 확장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후연, 5호 16국 중에 하나였던 후연을 공격해서 요동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거란을 공격해서 만주 부분의 고구려 영토를 확장했고요. 부여를 공격해서 만주 영토를 확대했고, 동쪽에 있던 부여도 공격해서 정복해버립니다.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여랑 동부여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그것을 광개토 대왕이 동부여를 정복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광개토 대왕 릉비에 적혀 있습니다. 동부여가 배반하여 조공을 바치지 않아 태왕께서 친히 군사를 이끌고 정벌하여 이들을 굴복시켰다. 태왕의 은덕이 널리 퍼져 64개의 성을 평정하고 돌아오셨다. 이 내용을 통해 동부여를 정복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숙신을 정복했고요.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동해 또한 정복해서 멸망시켰다. 마지막으로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북쪽 지역을 점령해서 고구려 영토를 확대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기록으로는 삼국사기 왕이 패수해서 백제를 크게 대패시키고 8천여 명을 사로잡았다라는 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게 영토를 확장시켰죠. 그래서 광개토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 신라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위기냐? 기록으로 보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도와주게 하였다. 외적이 가득하였다. 왕의 군대가 이르자 외적이 도망하였다. 외적을 쫓아 임나가라 가야의 종발성에 이르자 성이 곧 복종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당시 가야와 외, 당시 일본의 이름이었습니다. 외,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이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신라의 수도를 둘러싸게 돼요.
이에 따라 신라는 고구려에 지원군을 요청하게 되고요. 이 지원군 요청을 받은 광개토대왕이 신라의 고구려군을 파견합니다. 5만의 병사를 보내어 신라와 연합한 고구려군은 가야 외 연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되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구려군은 가야의 본거지를 공격하여 승리하게 되면서 가야 세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고구려는 신라의 군대를 주둔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신라의 내부 간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신라는 고구려의 내부 간섭을 받게 되었다라는 게 결과고요. 이러한 내용,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준 내용을 알 수 있는 유물로서는요. 호우총 청동그릇이 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영토도 크게 확장해 신라도 도와줘서 신라의 영향력도 끼쳐 중국에게 인정도 받아 그러다 보니 고구려는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으로 외칠 수 있게 됩니다. 강력한 군대를 통해 영토를 크게 넓힌 고구려 왕을 태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태왕이라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뜻이고요. 이는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황제라는 이름과 뜻이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연호란 황제의 나라만이 만들 수 있고 주변 나라는 이것을 빌려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연호라는 것 자체는 연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을 붙일 수 있는 건 오로지 황제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의 연호를 빌려 쓰고 있었다면 이 광개토대왕 때서부터는 고구려도 천하를 다스리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즉 고구려는 중국 황제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고구려는 중국 황제와 대등한 나라다라며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어 사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료에서 영락 몇 년, 영락 3년, 4년이다 그러면 광개토대왕 때다 연결지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